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길목입니다. 이제는 가을보다 겨울이 더 가까운 계절인 듯합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다고들 하지요. 올해는 또 겨울의 패션 트렌드가 어떻게 인기가 있을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다니엘 프란의 패션 에세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이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 이 날이 진짜 좀 너무 가을이 이제 느낌도 이렇게 좀 많이 아직 못 느껴본 것 같은데 벌써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패셔니스타의 어떤 계절은 겨울이죠, 당연. 예, 그쵸. 저도 뭐 겨울에 추운 거는 좋아하진 않지만 그 겨울엔 또 그 겨울의 그 패션을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서 또 겨울이 한편으로는 기다려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또 서울을 다녀왔죠? 그렇죠. 예, 오랜만에 예, 서울 간 것 같죠? 예, 바빴는데 또 그 바쁜 와중에도 저희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서울을 다녀왔는데 그 저희가 무엇 때문에 서울을 다녀왔을까요? 네, 저희들이 이상봉 패션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네, 이상봉 패션 전시회를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서울을 다녀왔는데 서울을 이제 갈 때 전시를 위해서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갔지만 또 새로운 또 뭔가를 많이 느끼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네, 무엇 때문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서울을 굉장히 한가롭게 갔었죠. 그러니까 예, 조금 그쵸, 그쵸. 한가하게 이제 풍경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서울은 뭐 정말 예전 그 모습 그대로 복잡한 서울, 그리고 또 하나 진풍경은 외국 사람이 뭐 음, 반은 아니지만 음, 거의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 거리를 메운 그 풍경이 좀 이색적이었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좀 음, 반가웠다고 하는 그런 기분이 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뭐 학생들도 있겠고 관광객들도 좀 있겠죠. 그렇죠. 이제 지하철 안에서도 보면은 큰 캐리어를 끌고 특히 일본 그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본 관광객. 네. 저는 일본 관광객보다는 좀 서양 쪽에 좀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 그쪽으로도 많이 네, 다녔던 것 요즘에는 같습니다. 뭐 예전에는 사실 일본, 중국 이렇게 했다면 요즘에는 뭐 언어 자체도 이렇게 들리는 게 세계 언어들이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유럽, 음, 뭐 그쵸. 동남아, 미, 뭐 골고루. 아시아도 있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주 목적은 이상봉의 패션 전시를 보러 간 것이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들떴어요. 어,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국내 그 패션 전시회가 일단은 국내에서는 거의 보기 드물잖아, 그죠? 네네. 우리 전에 어떤 전시회 또 패션 전시회 봤었잖아요. 가장 최근에 본 전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폴 스미스 아, 폴 스미스.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 장볼 꼴대도 예, 있었고 장볼 골디 맞아. 또 샤넬 샤넬. 존스 예, 샤넬도 있었고 있었죠. 그다음에 뭐 그 유세이 외국 미야케. 예, 유명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은 전시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내 활동하는 디자이너 전시라서 그렇죠. 굉장히 급하게 그다음에 정말 바쁜 시간 쪼개서 급히 다녀왔습니다. 예. 그동안은 그 세계적인 이제 패션 디자이너들의 전시전은 이제 대부분 저희 DDP에서 그렇죠. 진행을 음. 하잖아요. 근데 이번 이상봉 전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진행을 했었죠? 도화석길이라고 네. 서울의 어떤 그 옛날 그 경복궁 근처에 그 갇혀진 네. 서울 그 도심이 오픈되는 그 중심에 있었던 도화석길이라고 하는 음, 거기에 있는 그 전시장이었죠. 예, 그 전시 공간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건물 건물이 뭐 자체가. 건물 자체가 지하부터 그 네. 맨 위에 전망대라고 하는 공간도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꽤나 큰 규모의 전시장이었고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전시장 전체를 사용해서 활용을 이제 전시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건물 그 주변이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막혀 있어서 그 저는 참 적응이 안 됐어요. 서울 도심 한가운데 이런 여백의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네, 이게 뭐 짜여진 공간은 아니잖아요. 의도된 공간이 아니라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진 공간이 있어서 이게 뭐지? 뭔가 저는 좋은 거보다는 공간이 이빨 빠진 듯한 느낌도 있고 좀 그랬던 낯설었었어요.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이번 서울은 좀 저희가 오랜만에 간 것도 있지만 좀 여러 가지로 새로운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시대적인 이색적인, 느낌도 예, 있고. 그런 뭐 외국인부터 해서 그런 그 앞에 이제 수십 년 만에 공간이 그렇게 또 변화되는 모습들, 예, 그런 네. 것들이 좀 되게 특별한 서울 나들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상봉 디자이너가 7년 만에 복귀를 하는 전시라고 하고요. 기간은 올해 10월 30일인가 31일까지 30, 예, 예, 그렇게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상봉 디자이너의 이제 개인 전시는 아니고 기업과의 콜라보를 한 전시인데, 작품은 개인 작품이데, 그렇죠? 예. 네, 기획은 개인이 기획한 건 아니라고. 기획과 콜라보한 이제 전시 전이었고 주제가 뭐였죠? 주제가 디지털과 네, 패션인가요? 네, 디지털 패션에 관한 전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패션에 대해서 이 기업은 이제 앱손, 이제 네, 프린트 전문 회사죠. 그래서 프린트가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프린트 하면은 이제 그 A4 용지나 A3로 이렇게 출력물을 뭐 복합기라든지 이런 게 바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패션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프린트 딱 하면은 바로 이렇게 원단에 다양한 패턴과 컬러의 그런 출력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디지털 프린트 패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중점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프린트라는 것은 사실 뭐 그 출력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 전시에서는 내세우는 게 이제 약간 그런 친환경, 뭐 그 프린트를 출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또는 뭐 물의 소비량이라든지 이런 오염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해서 뭔가는 친환경적인 디지털 프린트를 이렇게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것과 콜라보를 해서 이제 이상봉 디자이너와 함께 이렇게 전시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디지털 패션이라고 하면 우리 다니엘 전공이 또 디지털 패션 전공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상봉 디자이너가 왜 이렇게 했을까 조금 근본적인 걸 잠깐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다니엘이 생각하는 이상봉 디자인의 시그니처 디자인 컨셉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상봉 디자이너하고 딱 떠오르는 거는 좀 그런 한국적인 이미지라 그래야 될까요? 좀 이렇게 한글을 가지고 그렇죠. 뭐 한국 이렇게, 예, 중에서도 한글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사실 한글을 이게 직물의 의상에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는 음흠.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알겠지만 우리가 그 옷의 가장 기본은 페이브릭이잖아요. 원단 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천에다가 이제까지 우리 종래의 방식은 시실과 날실에 의해서 어떤 조직에 의해서 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한글을 옷에 입힌다라고 하면 사실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디지털 프린트가 왜 이상봉 디자이너가 접목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게 한글 음. 옷에다가 많은 글자를 손쉽게 넣을 수도 있었겠구나. 네. 이게 이제 연상이 됐었어요. 네. 어떻게 전공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한글을 가진 이렇게 그래픽 디자인을 하더라도 그것을 출력했을 때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툴을 활용해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한글을 좀 뭐 형태적으로 변환을 시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컬러라든지 이런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디지털 프린트 기법을 활용하는 게 좀 아무래도 많은 표현을 하는데 적합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수업 시간 1년에 어떤 작품을 구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학생들하고 작품할 네.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프린트가 갖고 있는 장점은 우리가 낙서 하나의 어떤 흔적도 그대로 의상에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죠. 네, 맞습니다. 디지털 프린트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참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음. 정말 그 내가 직접 디자인한 그 그래픽 디자인이 하나의 출력물로 돼서 그것이 이제 실제로 만져볼 수도 있고 또 출력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상상했던 그 그래픽하고 그것이 실제로 출력이 돼서 결과물로 나와서 그걸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봤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은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가장 이제 디지털 프린트를 쉽게 기억하는 게 티셔츠 위에 사실 비닐 코팅을 억지로 이렇게 입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그 원단이 갖고 있는 소프트함은 없고 딱딱하거나 좀 이질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 그다음에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제로 열을 투과해서 하다 보니 이게 어떤 컬러의 어떤 선명도라든가 모든 게 디테일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직물 프린트가 나왔을 때 저도 이제 사실 학교에서 수천만 원 하는 돈을 장비를 도입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뭐 잉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 대량 생산하는 것을 그렇죠. 못했던 아픈 추억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정기적으로 또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거 보니까 진짜 그 전시장에 배치되어 있는 프린트 기계들의 이제 규모하며 크기가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축소가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패션의 어떤 그 발전이라 그럴까요? 이거는 그 메커니즘의 발전, 그 기술의 발전은 뭐과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상승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거고 또 자연적인 어떤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시장에서는 좀 그 전에는 이렇게 이벤트식으로 짤막하게 그 티셔츠에다가 바로 출력물을 이렇게 해서 그 전시에 참여해 주신 이제 관람객들에게 이렇게 뭐 체험 프로그램식으로 해서 나눔도 좀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조금 늦게 가는 바람에 그거를 좀 참여를 해보진 못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궁금했는데 네. 이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그 프린트 출력 기기에서 봤던 그 출력물의 결과물과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오는 이 디지털 프린트에 나오는 이제 결과물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체험을 해보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 이상봉 전시회를 보는 관점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어떤 전공자로서 바라보는 입장과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 일반 대중의 그러니까 이상봉 디자이너의 네. 어떤 팬으로서 네, 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그 전시에 대한 스케치를 조금 음, 우리 시청자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그 우리가 해외 유명 뭐 이세인 미야케라든가 장폴 골테, 샤넬 이런 그렇죠. 디자이너들은 네, DDP라고 하는 공간 정말 그 공간 자체에서 주는 규모나 예, 또 그 전시를 기획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촘촘하고 밀도가 있었다라고 보면 저는 이번 이상봉 전시회가 기획 의도는 참 좋았지만 네,
좀 아쉬운 부분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건물 자체가 주는 메스 어떤 덩어리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번 전시에 보면은 이상봉 디자인의 어떤 37년의 어떤 자기 그 디자인 역사에 대한 전시, 음. 그리고 또 이제 그 스토리 전개를 했을 때 자기는 37살의 어떤 그 감성이 평생 어떤 자기에게 주는 그 완벽 그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감성을 전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러면 나는 언뜻 생각하기에 한 37점의 어떤 대표적 작품 이렇게 했으면, 그렇죠. 제가 만약에 기획자라고 얘기를 하면 네. 주 작품은 37점 정도로 하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다니엘도 느꼈겠지만 정말 너무 많은 작품이 있었고 예. 37년의 어떤 역사를 정리하는 전시회다 보니 네. 컨셉이 좀 애매했던 분도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건축물 자체가 워낙 층수가 많기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나름 그 의상별로 그 공간을 이렇게 배분을 해서 파트별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들이 또 뭔가 이렇게 또 그렇다고 해서 진짜 집중 이렇게 딱 되는 그런 또 느낌은 못 받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너무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그럴까요? 뭔가는. 우리가 예전에 왜 오사카 여행 갔을 때 그 지하에서 이세이 미야키 전시회 그렇죠. 본 적 기억나요? 네네. 그게 오사카에서. 오사카였죠. 예,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 설명을 하자라면 그 전시회는 이세이 미야키가 정말 아이들하고 그죠, 이렇게 잘 콜라보레이션하는 어떤 그 동심에 대한 낙서 같은 어떤 그런 그림을 패션에 직접 도입한 이런 과정이 전시였는데 네. 굉장히 집중력도 있었고 정말 작품으로서도 정말 뭐 회화 작품으로서도 그렇죠. 손색이 없었던 두고두고 기억이 나는 전시회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상봉 이번 전시회가 사실 어떤 디지털이나 뭐 앱선이나 이런 거보다는 정말 그 디자이너로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좀 확실한 부각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좀 굉장히 아쉬웠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우리가 사실 지금 그 우리가 앙드레 김 그 디자이너 이후에 한국의 어떤 세계를 대표할 만한 디자이너가 사실 없다가 지금 이상봉 디자이너가 등장이 되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7년 전에 좀 뭐 좋지 않는 사회적인 환경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 이미지가 안 좋게 됐다가 다시 부활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또 지금 뭐 또 이상봉 디자이너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유나킴하고 그 뭐 아이스댄싱 콜라보라도 했었고 뭐 세계적인 어떤 그 한국 K컬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기여를 하신 분이죠. 네. 뭐 그런 건 손색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팬으로서 후학도로서 그런 아쉬움을 전하는 네. 겁니다. 예. 일부는 이상봉 전시에 대한 저희의 간략한 전시 이제 감상 후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음악 하나 듣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루이스 오데마의 이사의 미야키 베이베 듣고 왔습니다. 음악이 참 좋으네요. 저희가 방금 짤막하게 이제 그 오사카에서 봤던 이세이 미야키 그 매장에 들어가서 그 공간이 이제 지하 공간이었죠. 전시 공간으로 그렇게 쓰이고 1층은 이제 그냥 매장 공간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었는데 그 지하에서 봤던 그 공간도 보면은 이세이 미야키에서 자체적으로 그 지역 작가들과 이렇게 협업을 해서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또 그렇게 공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아마 이번 이상봉 디자이너와 앱송과의 그런 기업 콜라보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상봉 디자이너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굳이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 한국의 어떤 대표 디자이너죠. 디자이너고 사실은 이제 그 한국의 K 컬처
여러 분야 중에서 음, K 패션 쪽 분야에 있어서 그렇죠. 조금 디자이너 선생님들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어요. 아까도 이제 네. 얘기를 했지만 앙드레 김 선생님 그 이후에 네. 우리 사실 지역에 많은 또 그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음, 근데 면면이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지금 사실 존재감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네. 좀 뭐 또 다른 장르에서 작업을 하거나 또 뭐 어떤 본격적인 패션 작업은 참 많이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이상봉 선생님의 어떤 이번 전시회는 이 패션 업계에 좀 새로운 에너지나 또 새로운 방향성을 열어주는 그런 희망의 어떤 메시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아무래도 이 한국의 대표되는 디자이너 이상봉 디자이너가 어쨌든 이 전시를 통해서 또 본인의 작품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다는 거, 저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고무적이죠. 어쨌든 그 정말 많은 작품들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도 있었고, 심지어 또 전시가 이제 무료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무려. 이제 무료로 예. 그 전시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엄청난 또 혜택이 아니었나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전시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이제 약간 아웃사이더적인 것을 얘기를 하자라면 사실은 그 디자이너나 작가들은 좋은 기획자를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그렇죠. 기획사를 만나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입선에서 사실은 어떤 프린트나 이런 거에 콜라보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는 거는 정말 이상봉 디자이너에 대한 메시지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저는 굉장히 네.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1층에서도 보면 사실은 와 이게 누구 작품이야라고 확 들어올 정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시장 들어갔을 그렇죠. 때 첫 대면이 누구였어요? 입선 직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반감을 느끼게 하는 이게 난 디자이너의 작품을 보러 왔지 내가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번 전시에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 바로 그 부분. 조금 그런 네. 부분이 뒤로 우리 뭐 마지막 부분에 그죠? 그렇죠. 그 옥상 부분이나 그렇게 갔을 때 이 전시회가 누구에 이뤄졌구나라고 했을 때 어떤 감사함이 들어가는 건데 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사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뭐 이런 느낌. 예. 음. 맞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나요? 아니요, 진짜로 저도 조금 비슷하게 느낀 게 이게 물론 기획 자체를 이제 앱손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제도 그 전시를 어쨌든 한 이유는 기업에서는 본인의 새로운 뭐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이제 그렇게 홍보할 목적으로 이 전시를 기획을 했겠죠. 그러면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본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펼치는 게 가장 1순위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는 이해는 하겠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을 정말 제대로 정말 퀄리티 있게 조금만 더 접근 방식을, 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은 더 제품을 늦게 보여주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먼저 이 이상봉 디자이너의 시그니처라든지 그렇죠. 정말 퀄리티 있게 벌써 입구부터 딱 압도되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그래 이거지 하고 나서 이것을 어디서 했냐, 앱손에서 했다, 이렇게 나와줬으면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감명을 받지 않았을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에 이제 그 연결 부분에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부분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네. 주제가 좀 명확하고 그다음에 어떤 디자인 어떤 감성을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애쓴 흔적은 참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뭐 거기에 사실은 스타일리스트라든가 뭐 뷰티 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다 붙었는데 우리가 패션 전시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하나의 전시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런 좀 방향성을 느끼게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이상봉 선생님의 전시 작품을 아까 얘기했지만 기획자 입장에서는 네. 무리가 됐지만 또 전혀 일반 그 관객, 그렇죠. 특히나가 저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정말 네. 가서 그 하루가 아니라 몇 날이고 거기 가서 이상봉 선생님에 대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정말 기록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 우리나라 패션의 어떤 역사를 그대로 다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다니엘 프란 팀이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이런 기획 전시, 그다음에 공간 연출, 결국에는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렇죠. 이런 전문가 부분이 입장.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입장들이 많이 보였던 것이고, 사실 진짜 일반적인 관람객들의 입장이나 또는 패션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와서 봤을 때는 이미 뭐 이상봉 디자이너의 작품을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건, 무료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볼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고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뭐 그 전시는 정말 좋은 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제 기대에 너무 어긋났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 전시회 가면 적어도 메모지를 들고 패션 전공하는 학생들 내지 누군가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웅성웅성하거나 막 이렇게 좀 복잡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밖에 없었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작가나 또 작가가 아니라 디자이너가 어떤 그런 전시를 했으면 정말 패션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것보다 좋은 뭐 그 자료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뭐 해외 유명한 디자이너가 뭐 전시 왔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디자이너, 우리의 문화에 대해 패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는 네, 아마 그래서 저는 기획 측이나 아니면 이상복 선생님께서 무료 전시라고 하는 개념이 누구나가 쉽게 와서 정말 그렇죠. 그 보라고 했던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진짜 물론 저희가 이제 좀 늦은 시간대에 거의 뭐 전시장 마감하기 1시간 전 정도 늦게 간 것도 있고, 평일이었죠. 평일날 간 그래. 것도 있고, 그럼에도 그렇지만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단 한 팀도 없었다는 거. 네. 완전히 저희가 뭐 그 큰 전시장 건물 자체를 뭐 4층, 전시 5층을 그냥 뭐 저희가 뭐 전세 낸 것처럼 그렇게 좀 그런 것들이 진짜 한편으로는 많이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씁쓸하다 그래야 그렇죠. 될까? 어떻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지금 패션 전공하고 있는 디자이너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학생들도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없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홍보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정보를 제가 이렇게 항상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저한테 다이렉트로 이런 전시가 있으니 가보시는 게 어때요 하고 이제 추천을 받아서 저도 알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홍보에 관련된 뭔가 경로에 좀 그런 오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방송을 하면서 항상 사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컨셉적으로 많이 조금 의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너무 전문적인 내지는 또 사실은 이 방송이 패션 에세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가 어떤 얘기를 들어도 패션에 그렇죠. 대한 얘기가 다 알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 옥천 지역에서 이상봉 디자이너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를 했을 때 공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실까? 저희들 자체에서도 조금 그런 의아함도 있네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방금도 저희가 말한 것처럼 이거는 하나의 이제 패션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전시를 이렇게 바라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본질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한다면 뭔가는 이런 기업과의 콜라보나 이런 걸 했을 때
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장사를 하는 사장님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뭔가는 그거를 또 먹으러 가는 손님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또 대입을 해본다면 뭔가는 또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래도 뭐 우리가 이상봉 디자인 하면 다 웬만큼 다 아시니까 네. 또 그런 걸 기억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K 패션의 또 교육적인 측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K 패션을 리더하는 우리 디자이너가 대표 디자이너가 뭐 이상봉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제 이상봉 전시에 대해서 너무 진짜 좀 진지하게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잠깐 열기도 좀 식힐 겸 음악 한 곡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한 하겠습니다. 템포 쉬어가겠습니다. 네. 네.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플라이 듣고 오셨습니다. 플라이 이 노래를 왜 선택하셨나요? 아, 그렇죠. 굳이 이제 연관을 짓자면 네. 이상봉 선생님 그 작품의 소재들을 보면 네. 굉장히 한국적인 거거나 또 우주적인 거나 또 자연적인 요소가 많아요. 네. 제일 처음에 이상봉 선생님이 초창기 그 런칭할 때 어떤 테마도 돌이나 우주 자연 이런 거였거든요. 네. 이번 작품에서도 보면은 그 나비를 주제로 하는 의상들이 많았었죠. 네, 주제로. 그렇죠. 그래서 그 영감들이 음, 그 저는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어떤 플라이 이런 느낌, 굉장히 어떤 버터플라이. 명상적이면서 약간 어떤 또 미래지향적이면서 좀 그런 느낌 이런 걸 좀 전해드리고 싶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패션 작품을 이렇게 제작할 때는 컨셉을 잡고 할 때 어떤 이런 자연의 형태나 뭔가는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잡고 이렇게 작품을 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또 저희 또 다니엘 프란 팀이 작품 제작을 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것이 디지털 프린트였고, 기뻐. 예, 디지털 프린트 쪽으로? 기법을 활용한 작품들을 이미 뭐 저희는 늘 해오던 그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사실은 이제 이상봉 콜라보 앱손 작품 전시전이 되게 궁금해서 맞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재밌었던 거는 이번에 또 제가 포항에서 28일, 29일 또 아트 패션 작품들을 가지고 패션 필름하고 화보 촬영을 하는 그 이벤트를 또 기획을 했는데 그 이제 전체적인 컨셉이 또 블루잖아요, 블루. 네. 그래서 블루 컬러의 또 그런 디지털 프린팅이 된 뭐 그 원단을 가지고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고 많은 준비를 이제 다 했는데 이번 이상봉 전시에서도 또 마침 제 그 컨셉이랑 너무 비슷한 의상을 발견해서 되게 재미있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 차 회차에 방송할 내용인데 미리 지금 다니엘이 스포일러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모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창작의 근원은 딱 그 우주, 자연, 그다음에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 뭐 이게 휴머니즘이나 휴머니티 이런 게 가장 근간이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또 접근 방법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서 무궁무진하게 변화될 수 있고 진화될 수 있고 또 가장 1차원적으로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서 그런 방법을 저는 많이 선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의 영원한 주제가 자연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누구보다도 자연과 밀착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또 한 부류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 다니엘은 지금 주소가 어디예요? 주소가 지금 포항이죠. 그렇죠. 옥천에도 살지만 포항. 포항에도 살고 이중국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아마 뭐 제가 스포일러를 했는지 다음 주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한 몇 주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네. 한 주간에 사실 진짜 이야기를 끝내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프로젝트여서 그렇죠. 일단은 뭐 그거는 이제 다음 회차에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디지털 프린트를 활용한 작품 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 사실 이 디지털 프린트 기법은 저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제 아마 그거를 눈치채시기는 힘드실 겁니다. 왜냐면 너무 이제 그런 자연스럽게 프린팅 되는 소재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시중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에 들어가는 프린트가 물론 이제 전체적인 원단 자체를 프린팅하는 그러한 기법을 통해서 그렇게 나온 원단으로 이제 의상을 제작을 하는 그런 상품도 있지만 또 다른 상품들은 기존에 이제 제작되어 있는 의상이나 완성되어 있는 뭐 옷뿐만이 아니라 어떤 소품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가방이 될 수도 있고 스카프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형태가 갖춰져 있는 상품에 그 위에다가 이제 디지털 프린트를 입히는 그러한 기법들을 활용한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어떠한 상품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전문적인 용어를 얘기를 하자면 모든 제품 디자인의 표피, 외형은 모든 게 다 가능해요. 하다못해 이제 우리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 제품 뭐 이런 거 다 가능하잖아요. 그다음에 비닐, 그다음에 이제 물론 스틸 같은 부분은 조금 예외긴 하지만 그 이외에는 모든 제품 디자인의 표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디지털 프린트가 다 접목이 가능한 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품의 어떤 디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만큼 다양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어떤 형태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지고 그건 왜냐하면 기계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가 현대 어떤 모던 아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가 디자인이 심플해지는 게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커버하기 위한 또 단순한 형태지만 좀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모든 제품 디자인에 네.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이제 뭐 티셔츠나 그죠? 뭐 와이셔츠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옷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한 그렇죠. 것들이 이제 물론 직조하는 과정에서 실의 컬러가 어떻고 원사. 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하나의 패턴을 원단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완성되어 있는 소재 원단에다가 그 위에 이제 저희가 진짜 프린팅 하는 거죠. 기계가 그리는 그림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디지털 프린트로 출력된 의상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린트의 물론 퀄리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소재에 출력을 하느냐에 따라 그 또 결과물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종이 아까 이제 그 페이브릭에다가 천에다가 예를 들어서 디지털 프린트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천의 어떤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게 색깔이 그 위에 입혀지는 이런 테크닉적인 그 기술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래의 방식이나 옛날 방식은 비닐 같은 어떤 그런 거에 그림을 전사를 받아서 어떤 열로 가해서 프레스를 해서 억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분사 방식을 통해서 네. 아까 했지만 결국 프린트가 종이에 어떤 잉크가 분사해서 스며들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천이나 플라스틱이나 또 어떤 아까 했지만 모든 표피 제품의 어떤 표피에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또 전문성으로 보면 결례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일반 어떤 직사광선이나 이런 거에 탈색이 되는 거를 최대한 방지를 하고 또 어떤 수분, 뭐 습기나 이런 걸로 스크래치나 이런 걸로부터 좀 잘
보호가 되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많이 보강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디지털 프린트의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되거나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기술적인 보강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뭐 물 빠짐이 될 수가 그렇죠. 있겠고, 또 번짐도 예, 뭐 또는 있겠고. 빛이 발해서 이제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 프린트 기법이 많이 들어간 의상들 네. 이렇게 뭐 좋아하시는 거 그런 게 있나요? 저는 뭐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제 작품을 제가 저는 원래 또 회화도 했으니까 앞으로는 제가 하는 작은 낙서 하나라도 제가 언젠가는 정말 디지털 기법을 통해서 패션에 그것을 한번 다 녹여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의상은 전혀의 디지털과 반대되는 아날로그예요. 직접 그렇죠. 핸드 프린팅이 손으로 돼서 다 그려서. 이게 그렇죠. 그리고 직접 터치가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보고 오히려 싶은 손으로 그렸던 작품들을 이제 역으로. 디지털화해서 네,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를 이제 디지털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작품들도 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죠. 재미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니엘이 지금 전공자이겠지만 그 3D 프린터로 활용해서 또 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죠? 그렇죠. 예, 지금 뭐 디지털 프린트 이제 그런 하나의 잉크를 가지고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제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형태였다면 이제 3D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형태 자체를 그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출력을 진짜 해서 출력물을 만들어내는 그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출력물을 만들어낼 때 좀 3차원으로 또 이렇게 입체적인 것을 말 그대로 진짜 3D 프린트인 그죠. 거죠. 그러한 형태를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작품을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진짜 이 패션은 기술이 이제 발전에 따라서 패션도 같이 성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프린트라고 하는 거 어떤 평면적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입체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죠. 그 이상의 어떤 표현 기법이나 그렇죠. 또 이미지를 전달하는 요소로서 어떤 중요한 표현 양식이나 어떤 표현 기술이라고 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디지털 기법이 생기기 전에는 지금 입고 계신 셔츠처럼 그 핸드로 프린팅. 이제 그렇죠. 핸드 프린팅이죠. 손으로 직접 뭐 붓이 됐든 뭔가는 이렇게 직접 손으로 그리는 프린팅 기법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디지털 프린트의 분사, 잉크 분사 기법을 통해서 쉽게 그리고 정확한 그리고 그것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이 된 거고 3D 프린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상에 들어갔던 어떤 오브제가 됐든 뭔가 액세서리가 됐든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다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그 형태를 뭐 만들어내서 틀을 떠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3D 프린트라는 것을 통해서 컴퓨터 툴로 이렇게 그래픽을 조금만 만져주면 그냥 프린터가 알아서 그렇죠. 형태를 쫙 출력을 해주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똑같은 형태로 또 대량 생산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액세서리 이런 것도 지금 핸드메이드잖아요. 그렇죠. 다 이런 거 손으로. 지금 디지털 프린터로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 그죠? 네네. 지난번에 뭐 다니엘이 만들었을 때 그 애플 같은 사과 이런 것도 그렇죠. 충분히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프린트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는 그러한 이제 3D 프린트 기법이 디지털 프린팅 기법처럼 지금은 아직 대중화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대중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패션에 접목을 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상봉 디자인 패션 전시에서 디지털에서 3D 디자인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디지털화이니까 패션의 디지털화죠. 그렇죠. 그 이제 원점으로 와서 그러니까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굉장히 저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음, 영원하게 이제 존재 아날로그 방식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패션의 명장 아무리 기계를 하더라도 직접 사람들이 직접 손수 바느질을 한 것만큼은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직접 그린 것만큼 아름다운 거 없듯이 그렇지만 또 굉장히 기계가 네. 사람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상의 것을 또 해내는 어떤 양면의 공존성.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한 거는 아날로그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어떤 기계적인 메커니즘적인 어떤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뭐 그 앱손에서도 어쨌든 기획한 의도 자체가 이제 환경이 핵심이다 보니 요즘 뭐 패션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의 모든 부분에서 화두가 다 네. 환경, 친환경,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기술의 발전도 좋고 뭔가 새로운 표현이나 그런 것도 다 좋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그런 장인 정신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대량 너무나 이런 디지털화가 되면서 대량 생산이 되는 부분, 이런 세계화가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진짜 그런 환경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는 그 속도를 조금 늦출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주제는 이제 이상봉과 앱손의 콜라보 패션 전시전을 보고 난 저희들의 이제 개인적인 감상평과 그다음에 간단하게 또 이제 디지털 프린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저희가 뭐 주로 하던 게 디지털 프린트 기법을 활용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또 하는 것이 이제 공간 연출, 뭐 그런 전시 기획, 종합예술. 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늘 매번 뭐 방송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희들이 패션으로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갔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패션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패션 아티스트이자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하는 방송 패션 에세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아까 제가 짤막하게 스포일러를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패션쇼에 대한 네. 얘기입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하면 그것도 옥천에 이제 관련된 예, 얘기죠. 관련된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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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